테마를 좀 더 좁혀볼게요. 한글이죠. 근데 이 글자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를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이게 살롱이에요. 한옥 살롱. 살롱이란 말은 다른 거는 뭐 대체할 수 없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해봤나? 이런 고민들을 너무 안 하고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집단의 습관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한 집단에서 계속 그 언어를 쓰고 고집하면 표준어가 됩니다. 안 쓰는 말은 죽습니다. 한옥살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옥 그러면 왠지 오래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옛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여기에다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살롱, 그러니까 뭔가 두 개가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이거를 오늘 붙여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장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무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꾼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TBWA의 박웅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생명이 움트거든요. 오래된 것하고 새로운 것이 만나야 뭔가 새로운 게 용도선이 친다는 말이죠. 무개원하고 밀레니얼은 그렇게 어울리기 참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의 출발은 진짜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를 좀 더 좁혀볼게요. 한글이죠. 세종대왕은 우리한테 보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가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인 글자고요. 발명가가 알려져 있는 유일한 글자고요. 언어의 사용폭이 가장 넓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를 묻고 싶은 거죠. 여기 지금 아까 그 참가 이유를 쓰는 거 보니까 한글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각자가 한글에 대해서 느끼는 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저도 모르는 정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한글에 대한 이야기 하실 게 있으면 손을 드시면 강의가 아니라 살롱답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저기 썼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음대니까 학주 수업을 들으면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걸 얘기해 주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악을 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하면은 뭐 조성진 이런 식의 뭐 쇼핑송프 1등 하시는 분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나오냐 이런 거에 한글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리를, 그러니까 엄청 추상적인 소리를 말로 해야 되니까 그게 다 입에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이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다 기억을 해서 그냥 그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표현을 하는데 한글이 모든 소리를 다 진짜 잡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기억을 해서 연습으로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도 진짜 뭔가 저 사람의 음악이 설득이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소리의 표현 자체를 글로 그런 거 다 적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셔를 만들고 있는데 아트하는 선배, 디자인하는 선배가 제가 카피를 써드렸더니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북미에서 쓸 브로셔인데 영어가 왜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영어가 들어가야 폼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글은 이쁘지가 않다. 한글은 영어만큼 다양하게 폰트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폼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70년대 인터넷이 나오면서 영어는 전 세계 그 생활 속으로 확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있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뭐 웹, 인터넷, 뭐 웹 어드레스가 어쩌고 뭐 모든 게 영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무의식적으로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경제 프레젠테이션 됐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광고 작업 미팅을 올해 이제 하겠죠. 그럼 광고주는 우리한테 컨택 리프 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데드라인을 줘야겠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마감 시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데드라인 얘기해야 되죠, 꼭. 그리고 우리 회의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미팅이 돼야 되죠? 회의 시간 잡아주세요가 되잖아요. 근데 스케줄 어레인지를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을 너무 안 하고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집단의 습관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한 집단에서 계속 그 언어를 쓰고 고집하면 표준어가 됩니다. 안 쓰는 말은 죽습니다. 지금 이게 살롱이에요. 한옥 살롱. 살롱이란 말은 다른 거를 뭐 대체할 수 없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해봤나? 지금부터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에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가 뭔가, 이걸 뭘로 대체해 볼 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 바꾸자, 우리 저 코너킥 구석차기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다는 데는 동의되지 않아요. 너무 무의식적이고 무성의한 것 같다는 거죠.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은 인문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OX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납이 되고 맞아요. 또 여기까지는 위헌. 근데 그게 또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회 현상에 따라서 그 격차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영어를 쓴다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가 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맞아요. 우리 민족은 7,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요.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가져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를 보내두고 있잖아요. 우리 걸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 걸 발굴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아, 한글에 대해서 참 무심했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내 언어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걸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걸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걸 친구한테 얘기하고. 보테니컬 리페어로 다시 태어나는 듯한 머릿결. 3중 시스템 홈케어가 전사하는 강력한 살롱 트리트먼트 효과. 저렇게 쓸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저걸 고친다면 어떻게 아름답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디는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런 걸 한번 두 분씩 짜서 5개를 만들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쉬시면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시면서 얘기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두 분 중에 한 분 대표해서 그냥 5팀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딱 그 살롱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같은 구조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냥 여기 무작위로 뜬 대로 할게요. 네. 이거 어느 조예요? 이죠 먼저. 보테니컬 리페어로 다시 태어난 듯한 머릿결. 원래 쓰여있는 문구인데 듣자마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로 카피를 썼을까부터 고민해 보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고, 어렵다는 것은 나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겠구나. 고급스러움을 노력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한글로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한글로 옮기다기보다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식물 성분 미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머릿결. 3중 체계로 집에서 관리하면 미용실만큼 강력한 회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이거? 그게 또 쉬운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예요? 저희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언어도부터가 영어여서 뭔가 다른 집들보다 훨씬 우리가 좋습니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좀 대상이 있는 단어로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한자를 최대한 배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원화도 대신 어디에도 없던 수준의 하늘 마당집 이래가지고 약간 테라스가 원래는 이제 저희 팀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옥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으니까 마당 자체가 1층에 있기 때문에 마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복층 구조의 집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당의 의미에 좀 하늘을 좀 더해가지고 쉴 때 그런 베란다를 이렇게 잠실역 웰리지 더 테라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글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보면 한글의 제일 장점인 영어 같은 경우를 한국말로 발음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어의 한글에 약간 옷을 입힌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고유 명사를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분들이 하신 건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디에도 없던 수준의 하늘마당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하늘마당집이라고 했냐 하면 그 테라스 하우스라는 게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마당인데 테라스는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늘마당이라는 개념을 잡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들으면서도 저는 카피라이터 입장에서 보면요. 영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들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요. 시대를 지키면서도 시대를 놓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도 놓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바꾸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각각의 중점을 두는 클래식, 트렌디, 그리고 캐주얼 이거를 고민해 보았고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전부 다 직역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고전적인 디자인은 외래어라서 정말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세련된 혼성, 혼성, 일상적으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혼성 의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주 고객이 결국엔 젊은 층이잖아요. 과연 이 문구가 젊은 층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아예 카피를 새로 손질해놓자라고 해서 저희가 카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카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을 줬지만 맵시가 있습니다. 고전적이지만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볍지만 진중한 혼성 의류 브랜드 인스턴트 펌. 어떠세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광고로 만든다면 매력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올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노력해도 이렇게 지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영어로 돼 있는 설명을 보니까 대체 어떤 옷을 만든다는 건지 전혀 와닿지가 않아서 한국어로 바꿔놓는데 먼저 컨템포러리 패션을 현대적인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옷을 만듭니다 라고 했고 또 정교하는 그대로 쓰고 테일러링을 마감으로 해석을 해서 정교한 마감과 그다음에 밀리터리 복식은 강인한 느낌을 디자인하여 그 하이브리드 웨어를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면 다른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옷 그것이 애프터 파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훌륭하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때는 그렇게 영어를 쓰는 것들이 세련돼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즘 뭐 레트로니, 뉴트로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브랜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림창고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대림창고라는 이름 같은 것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르다 김 선생이나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한글 이름들이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지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바꿔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것을 어필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당신의 빛나는 젊음을 위해라고 바꿔봤어요. 너무 중첩되는 표현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맨 첫 줄부터 미니멀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디테일을 덜어내요. 사실 이게 한쪽 표현만 써도 되는데 굳이 두 개를 다 썼어야 했을까. 그래서 디자인을 최소화하여 깔끔하게 균형 잡힌 길이와 실루엣. 그리고 저희가 단어를 선택한 기준은 영어 사전에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미니멀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예술적 용어나 이런 걸로 나오지 않지만 디자인이나 실루엣 같은 경우는 예술 용어로 나와서 이거는 채택을 했어요. 일단 이분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되게 좋았던 것이 그 불필요한 중첩이 있는 것 같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말과 불필요한 디테일을 덜어내고란 말이 굳이 두 번 반복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전문 용어, 예술 용어로 나오는 말들은 살렸고 미니멀 같은 거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버렸다. 그래서 살아난 단어들이 디자인하고 실루엣이라는 단어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카피라이팅을 하다 보면 비문이나 문장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 하거든요.
조금 더 우리말을 좀 아름답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한글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한글의 뭔가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냐, 옛날에 중국 한자를 읽기 어려워서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한자 같은 게 사실 영어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런 좀 중심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예를 들어서 경복궁역의 투썸 플레이스는 한글로 투썸 플레이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썸 플레이스 읽을 줄 안다면 저게 카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중심축을 좀 두고 한번 같이 이렇게 알리면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교조적으로 가지 말고 섞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섞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계속 영어와 한글의 그 서로의 관계, 약간 충돌 같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좀 헷갈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한글인데 약간 파괴된 한글 같은 거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를테면 야민정음이라고, 그러니까 멍멍이를 댕댕이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 명함인데 머리띵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웃기게 읽을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야 될까? 그런 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적할 만한 사항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게 표준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심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게 까딱 잘못 가면, 지금 보세요. 저도 이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 단어에 편입이 돼버린 거죠. 꼰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댕댕이란 말이 귀엽기는 해요. 그래서 재미있고, 그리고 뭔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렇다고 그 말 쓰는 거를 무작정 반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이슈가 올라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생각했던 점이, 언어가 유기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류, 그런 흐름이고 그거에 거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어학회라든가 말모이 같은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흐름을 왜 거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좀 무차별적인 그런 파괴를 좀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작은 힘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걸 얻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게 있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미 편입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자는. 그래서 그거를 배타하는 건 하이부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수주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한자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우리의 언어 폭을 넓히는 그런 거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딱 적어놨을 때 사실은 한자로 된 낱말들이 여러 개거나 동일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장 속에 한글로 적혔을 때는 그 뜻을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자로 적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적혀 있으면 그 낱말을 따로 배운 적이 없다면, 모른다면 이 낱말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는 말들은, 예를 들어 한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자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들었을 때 5살, 6살짜리도 저건 우리나라야 라는 것들을 한글로 적어놓은 걸 보고 안다라면은, 그러면 그게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는
돌아가신 오주석 선생 글이에요. 오주석 선생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영어 단어 한 단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들어보세요. 해질녘 서편 하늘을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 앞에 서거나 한밤중 아득한 천공에서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별무리의 합창을 들을 때 혹은 동틀녘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황금빛 햇살의 광의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느 누가 감히 예술을 논하겠는가. 봄날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햇가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길고 짧고 굵고 가는 물기 오른 여린 가지들이 이루는 조화와 5만 가지 빛깔. 그것은 기적이다. 가을 새벽 거미줄에 붙들린 조그마한 이슬 알갱이에 다가서 보자. 그 깜찍한 비례며 앙증맞은 짜임새도 경이 없지만 아라리 비치는 방울 속마다 제각기 살뜰한 우주가 숨어있다. 이게 진짜 멋진 문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학에 구석구석에 이런 문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좀 발견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옆에 사람한테 또 퍼뜨리고 너도 그런 걸 좀 소개해줘라 이러면서 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한옥살롱 5번째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몰랐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시간 동안 해주신 우리 박우현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한옥살롱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